마라탕 국물 좀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먹는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은 사실 마라탕 국물을 먹지 않죠. 저 마라탕 국물도 먹을 땡땡. 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김진방 기자입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중국 현지에서 음식, 식품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그렇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한중식 식문화 차이가 그렇게나 큰가요? 일단 이제 한국하고 중국은 음. 되게 국경을 맞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두 나라 문화가 음. 뭐 의복 문화라든지 생활 문화라든지 또 식문화 특정 음. 부분에서 굉장히 비슷하다고 인식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각 그 나라 안에서도 굉장히 다른 차이가 보이거든요. 중국 내에서도 이게 식문화가 이게 어떻게 이게 딱 특정하다 이렇게 스테레오 타입이 정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한국하고 중국하고 식문화가 비슷하다라고 느끼기에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네. 한류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세계 1위 시장인 중국에도 이 한국 식품업체들의 진출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전문가로서 요거 조금 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오미라고 하는 거 있죠. 뭐 단맛, 신맛, 뭐 짠맛, 매운맛 이런 걸 느끼는 그 수위라든지 네. 느끼는 방식 뭐 이런 것들에서부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오래된 그 역사 DNA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라탕 국물을 한국 분들은 제가 와서 좀 놀란 게 국물 좀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먹는 거 아니에요? 그쵸. 먹으라고 줄 것 같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사실 마라탕 국물을 먹지 않죠. 이런 관용구가 있어요. 네. 저 마라탕 국물도 먹을 땡땡. 상황이 힘들거나 혹은 독한 사람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거기에 안 좋은 이제 재료에 안 좋은 것들이 녹아 나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먹지 않거든요. 중국에 이제 한참 한류 바람이 불 때 국물 떡볶이 업체들이 좀 꽤 들어왔었어요. 네네. 근데 성공을 거의 못 했죠. 이유가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뱃속에 매운 게 들어가는 거에 대한 조금 거부감이 있어요. 아니 마라탕이 마라탕을 매운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국가의 매운맛을 느끼는 차이를 좀 설명해 드리면 마라탕을 한번 드셔보시면 알지만 입에서는 굉장히 화하거나 네네. 맵죠. 근데 속이 이렇게 맵거나 쓰리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이제 같이 먹기 때문에 그러는데 중국에서 먹을 때 보면 겉에서 매운 걸 즐기고 한국 분들은 어떤 걸 즐기냐면 이제 뭐 낙지볶음이라든지 뭐 매운 떡볶이라든지 이런 속도 막 매워야 돼. 속도 매워야 되고 이제 막 위장병이 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청양고추 막 먹어야 돼. 그렇죠. 근데 그거를 국물 떡볶이는 사실은 국물하고 같이 먹어야 네네. 맛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이제 좋아서 먹다가도 이게 몸이 불편하면 먹지 않게 되잖아요. 반대로 기름떡볶이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식대로 접근했다가는 그렇죠. 그쪽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는 이런. 낭패가 있죠. 자, 중국인들은 찬물을 잘 먹지 않는다는데 이거 정말이에요? 찬 음식, 그러니까 찬물이나 이렇게 차가운 거에 대한 거부감도 굉장히 있거든요. 혹시 우리 대표님도 아이스크림 브랜드 중에 네. 하땡땡 혹은 뭐 네. 배땡땡 다 나왔는데. 이런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성공한 사례가 많잖아요. 되게 재밌죠. 아이스크림 달콤하고 이제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수익 창출이 날 만큼 그러니까 대기업이 들어와서 이렇게 영업이 될 만큼의 그런 기여도를 찾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즐기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혹은 이제 유행을 타서 즐긴다 하더라도 이게 길게 가지는 않는 거죠. 그건 뭐 문화적인 거예요? 아니면 오랜 식문화 속에서? 그렇죠. 지난 시간에 중국 음식은 뭐 느끼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이제 수질 같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름을 가지고 요리를 많이 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름은 차갑게 먹으면 어떻게 되죠? 굳잖아요. 그렇죠. 몸에 안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찬 음식을 이렇게 먹는 문화가 잘 이렇게 형성이 잘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이제 잘 그렇죠. 되니까 나도 들어가봐 이러면 그럼요. 이제 낭패라는 거죠. 예. 세계적인 브랜드인 던킨도너츠도 중국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고요.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의 그 입맛 차이를 조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 음식을 먹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가 있나요? 약간 기름지다. 그게 기름지다.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단 음식을 먹을 때 그 느낌을 가져요. 우리가 느끼는 그 기름진의 기름진 느끼함을 단 음식을 먹을 때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러니까 도넛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네. 겉에가 되게 달콤하고 직접적으로 달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딱 먹었을 때 아 달콤해 해가지고 이게 머리가 깨어난다는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되게 기름 한 숟가락 딱 떠 먹었을 때 나는 그런 느끼함을 느끼는 거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이제 설탕을 보면은 정제당이라고 해갖고 하얀색 네네. 가루 설탕을 먹잖아요.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흑당, 삥탕이라고 그 설탕의 특징이 뭐냐면 서서히 은은한 단맛을.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죠. 양구의 식재료나 입맛에서 오는 그런 차이들. 이런 걸 좀 알고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유사한 사례가 또 있을까요? 인덕션 집에서 사용하시죠. 인덕션 써요. 인덕션 업체들이 야 여기에 한 집에 하나만 넣어도 몇 개야. 얼마나 많은 그래서 이제 상당히 전투적으로 진출을 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가전 도구가 뭘까요? 이게 주방 도구. 웍을 쓰잖아요. 웍으로 인덕션을 할 수가 없지. 할 수 있는 인덕션이 있는데 네. 근데 중식은 무슨 맛이라고 해요? 우리 불맛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덕션하고 중식에 그런 게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집에서 음식을 자주 해먹진 않아요. 그래요? 단체 식사를 많이 외부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기보다는 외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성향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집에 인덕션을 설치할 이유가 많지는 않은 거죠. 자, 전문가로서 중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한국 식품업체들에게 요거는 꼭 좀 챙겨보세요. 좀 조언을 네. 좀 해주세요. 제가 가서 느꼈던 건 이제 실제로 제가 직접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시장조사 데이터가 꼭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데이터를 경향을 파악하는 데는 네. 중요한데 디테일에서 오는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조금 신중하게 직접 경험치를 좀 쌓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로만 보는 거하고 뭔가 이게 경험적인 데이터가 쌓이는 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중국을 한 가지 시장으로만 보면은 조금 낭패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방하고 남방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서쪽하고 동쪽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지에 있는 좀 전문가들을 조금 컨택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직접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좀 가서 좀 경험을 해본다든지 한 1년이라도 중요한 시장이니까 그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랬으면 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재밌으셨다네요. 왜 이래?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다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